하면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매일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고 솔직히 송금 같은 것도 그렇죠. 다 카카오로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카카오톡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도 없지요. 카카오톡이 출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맞아요. 이 회사가 10년 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카카오톡은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만 알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음을 인수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도 가지고 있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이제 커머스 부분도 하고 있고 모빌리티 그리고 금융, 게임, 음악, 스토리 IP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또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요. 예, 보통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요. 지방에 이제 지사가 있고 한데 여기는 본사가 네. 서울에 제주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가 판교 오피스가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오피스에서. 네, 저는 뭐 이게 뭐 여기서 해도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카카오 관련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최근에 많이 카카오게임이라든지 올랐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근데 예. 그걸 보다 보니까 예. 다른 기업들은 사실 예. 굉장히 사업을 많이 넓힌다라고 해도 예. 카카오만큼 생활에 밀접하게 하는 곳이 없겠구나 약간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카카오 주식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 한 네. 잔 안 샀어요? 네? 차 한 잔 안 샀어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차 아니면 고기 사야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재산 증식을 해서 차가 아닌 네. 식사로. 식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보면 그 캐릭터 있잖아요. 무슨 예. 라이언이라고 하는 네. 예. 카카오 의장 그 김범수 의장과 좀 닮은 네. 캐릭터잖아요.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맞아요. 네. 이게 라이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김범수 의장이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앞에 걸 빼고 라이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뭐 이미지도 비슷하고 한데 네. 우리가 카카오를 얘기할 때 김범수 의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사실은 지금 카카오의 대표는 아니에요. 창업자이긴 하지만 현재 대표는 아니고요. 현재 대표는 그 우리 네이버의 녹색 창을 디자인했던 네. 네. 그 사람이 있거든요. 조수용 대표라고. 네, 네. 살짝 옆길로 세면은 우리 가수 박지윤 씨하고 결혼을 네, 한 맞아요. 예, 그분이 네. 현재 네.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의장은 최근 올해 7월 말쯤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내 1위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재산은 네. 15조 4천억 계산이 안 돼요. 15조 4천억. 이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사람은 대학원 시절에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네. 후배 집에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퍼스널 PC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파란 화면에 글씨 막 빼곡히 있는 그런 류의 PC, 네, 옛날 네. PC. 혹시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엄청 PC 어렸을 통신 때. 시절. 전뭐 천리안, 하이텔 나온 일 다 해봤죠. 예, 연식이 좀 네. 대충 계산이 아이고, 되는데 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세상이구나.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가 많이 열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그리고 통신,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졸업하고 삼성 SDS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SDS에 입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운명적인 네. 라이벌로도 생각되고 협력 관계로도 생각되는 네. 이혜진 네이버 전 의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재밌는 게 이혜진 의장하고 이 김범수 의장하고는 공통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고 같은 듯 다른 듯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대학을 진학을 했고 같은 시기에 졸업을 했고 같은 해에 같은 회사에 우와. 입사를 했고 그리고 1년 차를 두고 나와서 창업을 또 따로따로 했고 네. 이렇게 비슷한 듯해요. 그런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김범수 회장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8명의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돈이 없어서 유일하게 김범수 의장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점은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삼성계열사의
대표로도 계시고 아. 삼성생명 그리고 나중에는 SK 쪽에서도 네. 대표로 계시고 이랬던 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IT 업계의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을 해놨고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 현대판 정주영과 이병철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네. 그 김범수 의장은 98년 초에 지금 IMF 때문에 한참 다들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나가던 잘 다니고 있던 삼성 SDS를 때려치고 나옵니다. 하필 이때. 예, 인터넷을 그때 그만해야 되나? 결혼도 했고 아, 막 네. 그랬는데 오. 때려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네. 놀랍게도 PC방이에요. PC방. PC방 운영이요. 예, PC방 운영을 해요. 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커졌어요. 이 사람이 네. PC방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게임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쵸.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PC방 사업을 잘 운영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PC방 사업을 하면서 PC방 운영하고 네. 본인은 구석에 앉아서 게임 개발을 했어요. 계속 게임 개발을 직접 했어요. 개발을요? 네, 직접 개발을 대단하다,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한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창업하게 네, 되죠. 만들게 알아요, 되죠. 게임. 이게 3개월 만에 회원 100만 명을 네. 모집을 했어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라이벌이 협력 관계로 그러네요. 또 하나를 합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NHN이라는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은 굵직굵직한 IT 기업들에 다 연관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게임사부터 시작해서 뭐 카톡, 카카오, NHN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3년 만에 또 잘 나가던 NHN을 떠납니다. 네. 뭐라고 하면서 떠났느냐? 나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미국 가서 놀겠다. 네. 라고 하고서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리고 데려갔던 애들도 공부도 일부러 시키지 않고 놀자. 야, 1년 동안 좀 공부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놀자. 해서 하던 중에 그때 이제 또 운명을 만나죠. 미국에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비즈니스가 이제 모바일로 비즈니스가 크게 뜨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고 돌아와서 다시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획기적이었죠. 그동안에 이제 통신사들이 그러니까요.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벌던 시절. 그때 유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뭐 하다 보면은 아끼기 위해서 맞아요. 학생들은 뭐 R 뭐 이런 거 아껴서 네. 쓰고 만약에 영상이라도 하나 보려고 하면은 얼른 막 조금만 볼 만큼만 보고 빨리 끄고 이러던 시절에 이 무료로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는. 예. 그 폭발적이었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1,000만 명의 회원을 가입합니다. 모집합니다. 또 3년 반 만에 1억 명 돌파.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거는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김범수 의장이 계속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요? 예.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쪽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이 시스템을 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어려웠죠. 나중에 계속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니까 서버 비용도 늘어나죠.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버텼어요. 끝까지. 사실 뭐 MSN, 네이트온, 버디버디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버틴 거야. 버티고 이거 분명히 사업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이제 수익이 슬슬 나기 시작하고 결국 2014년도에는 다음까지 합병을 합니다. 다음은 원래는 네이버가 아주 2010년 초에는 4위 정도 하는 포털이었었어요. 그리고 다음이 압도적인 1위였었고 그런데 이제 다음이 2위로 내려가면서 NHN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1위로 올라서고 네이버가 그리고 다음이 2위로 내려섰는데 그것을 다시 업지를 못하고 있던 시절에 다음을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은 아실 거예요.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카카오가 카카오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어. 라고 해서 이게 거의 뭐 5조 이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재밌다 플러스 뭘 봐야 되느냐, 여기서 어떤 기회들을 잡아서 이 기업은 운영을 하고 그쵸.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가. 예전에 인터넷 기반, 지금은 모바일 기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컨텐츠 기반으로 무엇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생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마구마구 막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꼭 성공시대 김범수 의장 뭔가 이렇게 네. 다큐멘터리 한 편 보는 느낌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있죠? 여기는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하나는 플랫폼 사업, 하나는 컨텐츠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톡비즈 사업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톡비즈 사업은 뭐냐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를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무서운 것이 이쪽 메신저 시장에서 9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죠. 다예요, 그냥. 네. 97%. 4,500만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을 하나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다 그 백화점을 간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대단하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2019년 대비 작년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72% 성장을 했어요. 8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광고형 상품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카톡을 띄우면은 위에 조그맣게 광고가 떠요. 네, 네. 맞아요. 여기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형 상품 하면은 카카오톡 안에서 선물하기도 있죠. 네, 맞아요. 선물하기. 예. 그리고 선물을 저는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선물하기, 뭐 톡스토어, 그리고 직접 뭔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모아서 주문 생산형으로 판매하는 그런 메이커스라는 그런 계열사도 있고요. 쇼핑 라이브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톡비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또 계열사 중에 하나, 여기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이제 다음이 있죠. 다음에서는 이제 포털 비즈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검색 광고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광고들이 많이 붙잖아요. 네, 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초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에 주로 광고를 올리는 데들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거든요. 여기가 어려워졌어요. 가장 돈을 빨리 줄이는 데가 이제 광고 비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 2021년 예상은 한 11%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모바일 기준으로 11% 이상, 그리고 전년 대비 그냥 온라인 광고 시장은 네. 한 9.4% 이상이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 중에서 이제 또 다른 사업들 요즘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매일 써요. 그죠? 카카오티라고 해서 네. 카카오티 택시 네. 정말 사용해봤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 대리, 그리고 카카오티 주차, 카카오티 바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이것도 굉장히 편하죠. 카카오페이. 그리고 결제, 송금, 멤버십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투자, 보험, 펀드 사업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정의내기가 쉽지 않아요. IT 회사냐? 맞아요. 아니야, 금융회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금융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핀테크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네. 이제는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네. 많이 쓰거든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회사 일을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라는 사업 분야도 있는데요. 이거는 카카오워크라고 해서 기업형 메신저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부만 얘기해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보통은 뭐 어디 특화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뭐 대리운전 그렇죠. 한다라고 하면 뭐 어디 부르고 어디 예. 부르고. 근데 이걸 다 카카오에서 다
소위 말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직장인이라든지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이런 그 플랫폼 부분이 익숙하다고 해도 취준생들에게는 콘텐츠가 또 익숙할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텐츠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게임, 모바일 게임도 있고 PC 게임도 있는데요. 네. 게임 채널링 또는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걸 해요. 채널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그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예요. 네. 게임 개발 회사가 만들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채널이 없으니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얹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근데 카카오톡에서 만든 제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채널만 연결시켜주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퍼블리싱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있지만 제작자가 있지만 이것을 자체에 뭔가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것을 대신해주는 그런 퍼블리싱 그런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엑셀 게임스라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 버렸어요. 네. 직접 제작도 하겠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이 한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도 이제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뮤직이라는 사업 분야가 있는데 뮤직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멜론. 멜론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안 하는 게 없네요. 그죠?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용권도 판매를 하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멜론에서 티켓 사업도 합니다. 콘서트나 전시 뮤지컬 판매 네.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원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라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온라인 유료 컨텐츠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온라인 유료 컨텐츠라고 하면 뭐냐면 웹툰, 예, 웹소설 이런 이용권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웹툰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벌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디어 산업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끝도 없습니다. 미디어 산업. 그러니까 아티스트 IP라고 네. 해가지고 아티스트와 관련된 이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활동에 따른 수익도 뭔가 관여를 하고 있고 네.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는요, 사람들로 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이유, 예, 이병헌, 수지, 현빈, 공유, 상당한데요? 박서준, 뭐 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작사까지도 인수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작사 중에서는 미생을 만들었던 아, 그 제작사, 나의 아저씨 만들었던 그 제작사를 네. 인수까지 했어요. 직접 제작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예, 무섭죠. 요즘 보면 OTT 시장도 좀 뛰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사를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10년 안에 정말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든 카카오인데 저희가 앞서서도 김범수 의장의 재산 규모가 뭐 국내 1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하잖아요. 그럼 카카오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돈도 많이 벌어요. 네, 안 볼 수가 예. 없겠네요. 뭐이 정도면. 네. 2020년 기준으로 4조 1,568억 원의 매출을 오.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35%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연결 영업 수익이 네. 2조 6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43% 성장. 이게 IMF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더 어려운 시기에 맞아요.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나눠서 보면 플랫폼 부분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53%,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광고형, 거래형 상품이 동시에 성장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성장도 1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 4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게임 컨텐츠 이쪽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신규 라인업도 새롭게 만들고 있고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더불어서 신규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그 연구하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회사 그라운드 X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또 기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문제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투자이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어마어마한 또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 이거 이렇게 커지다 보니 우리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202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1년부터 10년 동안 4천억을 투자할 데이터 센터는 뭐 하는 곳이죠? 데이터 센터는 네.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합니다. 고객 네. 데이터가. 이것을 요즘에는 그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쵸. 주로 일종의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 이게 만약에 날아갔다. 그럼 회사가 그냥 망가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요즘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데이터 센터를 안전한 곳에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안전한 기술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판교에 하나 두고 제주도에 하나 두고 서울에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서 그렇죠. 복구하면 된다고요. 이 비즈니스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기업이라든가 국내 대규모 기업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카카오에서도 우리도 다루는 데이터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건 남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돈 직접 주고 맡기는 하자. 것보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왜들 그렇게 카카오 가고 맞아요. 싶다 하는지 이제 들어보니까 알겠네요. 예. 조금만 제가 어렸어도 늦지 네. 않았어요. 아니 예. 어렸다면 예, 뭐 김범수 의장이 하려던 사업을 제가 다 가르치고 싶었을 그래요?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이 카카오 저는 좋은 뭐 회사인 제가 만큼 직접 할 생각은 없고 제 동생이나 형이 네. 김범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할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게 상스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회사다 보니까 뭐 연봉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것 예. 같아요. 복지 제도도 궁금해요. 복지까지 네. 얘기하면 더 이제 까무러칠 겁니다. 복지도 좋아요. 복지. 일단 다른 회사 대기업에 보통 있는 것은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안식휴가. 예, 근속 3년 하면은요. 1년 1개월 동안 안식휴가를 줍니다. 휴가비 200만 원 지원. 와. 3년 일하면 한 달 동안 그냥 쉴 수 있어요. 부럽죠.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은 뭐 사내 카페 있고 네네. 남녀 수면실 구분해서 수면실이 있고 네. 예, 쉼터 뭐 이런 거는 다른 데들도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건강한 카카오 크루 여기는 카카오 직원들을 크루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독특해요. 여기는 네. 채용을 영입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채용한다고 하지 않고 영입, 인재 영입이라는 표현을 제아의 쓰고요. 인재를 뭐 그렇죠. 영입하노라 뭐 영입한다. 약간 그런 이렇게 거네요. 대우해주는 느낌이 왠지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직원들을 뭐 부하 직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크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동료야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요. 예, 크루라는 동반자 표현을 쓰고 느낌으로. 예, 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카카오 크루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최고 3천만 원 그리고 본인과 직계 가족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연 1회 건강검진, 정밀 건강검진 해주고 있고요. 보통 4대 보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해 보험까지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경조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뭐 즐거울 때 뭐 지원해주는 거 당연히 있고요. 네, 네. 어려울 때 뭔가 장례 지도사, 장례 도우미, 뭐 장의 용품 이런 것들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출도 최대 7천만 원 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안식휴가 이거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3년 일하면 1개월 200만 원 받고 쉴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네, 복지를 좋네요.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한 예.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카카오 채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 예. 카카오에 들어가려면 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를 예.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여기 용어로 치면은 어떻게 영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학력, 전공, 나이, 성별 뭐 이런 거 전혀 넣는 란 자체가 없어요. 나이도 안 본다고요? 예, 안 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넣는 것은 딱 네. 네 가지. 성명, 이름, 그러니까 그리고 이메일 주소, 네.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원 분야 있어야 되겠죠. 딱 요것만 입력해요. 오. 이쪽에 영입 부분에 이사 부분이 얘기하는데 10초면 지원 가능하다. 실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네. 제 나이로도 입력이 가능한가? 예. 제가 지금 30이니까 네. 예, 30에도 입력 마음만은 네. 예, 서른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무것도 보지 않는구나. 네. 진짜 요것만 딱 넣으면은 우와. 저는 10초는 아니지만 한 15초,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 자격, 뭐 학력 전공 제한 없고요. 또 특징이 자소서 와. 작성 안 합니다.
그냥 그럼 바로 뭘- 그냥 온라인 코딩 테스트부터 시작해. 아무나 지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기술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만 요번 채용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번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력이 나 3년 이상이 돼. 근데 나 여기 신입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우는 신입 처우를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공통 일정으로 되는데 2차 코딩까지 공통 일정으로 되는데 이후부터 면접 단계에서부터는 각 모집 단위별로 각각 일정과 방법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이렇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소서가 없이 그러니까요. 코딩 전형이 바로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예. 좀 흥미로운데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일단 7개 계열사, 우리 표현으로 계열사, 카카오 표현으로는 공동체에서 뽑는데요. 네.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스,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커머스, 페이 이쪽에서 뽑고 있는데요. 카카오 부분에서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뽑습니다. 프로그래밍 직무하고 인프라 DB 보안 직무로 나눠서 뽑습니다. 프로그래밍 직무에서는 서버 단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눠서 뽑고요. 인프라 DB 보안 직무는 인프라하고 DB 이거 하둡이라고 읽던데 하둡 그리고 보안. 하둡이 이제 그 오픈 소스 그러니까 뭔가 무료로 이용할 수 네. 있는 그런 프리웨어인데 여기에서 같이 뭔가 개발에 참여하고 이런 이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공동체에서 이번에 개발자를 뽑습니다. 네, 이 개발자 전형을 보면 월요일 오후에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거든요. 뭐 지원서야 금방 후루룩 쓰면 되는데 예. 이제 코딩 테스트는 언제 열리나요? 예, 코딩 테스트는 1차는 네. 9월 11일 날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2차는 9월 25일에 진행을 하는데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코딩 테스트 기회가 부여가 네.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1차, 2차 인터뷰가 진행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집 회사별로 방법과 일정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11월 중순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입사는 합격자 발표 나고 나면 아무 때나 본인과 협의를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지원서 접수할 때는 정말 아까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름을 넣을 때 진짜 본인의 그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신분증상에 나와 있는 그 이름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2차 코딩 테스트 할 때 신분증을 대조하거든요. 이게 다를 경우에는 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코딩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지원서 접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예, 전화번호만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1차 코딩 테스트에서 예. 어떤 그럼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나요? 예, 여기 1차 네. 코딩 테스트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면 7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7가지. 7가지. 예. 그리고 개발 언어가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개발 네. 언어는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그리고 파이썬, 스위프트 이런 개발 언어 중에서 하나를 내가 자신 있는 것을 선택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요. 네. 문제 특징은 어떻게 나느냐면 7가지 문제가 나는데 문제가 쉬운 것부터 나요. 난이도 하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풀었다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나가 나왔는데 테스트가 이런 조건 만족해야 되고 이런 조건 만족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이것 중에서 만약에 10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내가 3가지 정도는 내가 만족했어. 그러면 뭐 10점 만점 중에 3점은 받을 수 있겠지 기대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부분 접수 없어요. 다 만족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까다롭네요. 예, 그런 네. 특징이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정확하게 답을 내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정확성 플러스 효율성 테스트. 효율성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코딩을 하긴 했는데 이틀간에 걸쳐서 돌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만큼 짧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것도 같이 보는 그런 문제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